저에게 다 있는 방송 별다방.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존이 감당하라 거의 이경할이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존자는 있을 존자입니다. 존재한다 하는 겁니다. 존재도 요 모양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게 뭐냐? 이것은 바로 제주 제자를 이렇게 쓴 것입니다. 이렇게 제주 제자의 뜻입니다. 제주 제자는 어떤 것이냐? 나무 목자를 용도에 맞도록 필요 없는 부분을 잘라낸 겁니다. 용도에 맞도록 딱 그 부분에 맞도록 만든 것이 바로 제주 제자. 그러니까 쓸모가 있다는 겁니다. 제주가 쓸모가 있어야 되겠죠. 쓸모가 있다. 그래서 존자는 재주가 있는 아들이 존재한다. 살아남을 수 있다. 존재할 수 있다. 제자도 흙에다가 홍수를 예방하기 위해서 강의 둑에다가 그 흙에 둑에다가 나무를 다듬어 가지고 꼽는 그런 뜻이 바로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나무를 베어 가지고 바로 꼽아서 둑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용도에 맞도록 흙에다가 꼽는다라는 뜻이 바로 제자가 됩니다. 그래서 존재하기 위해서는 재주가 있어야 된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재주가 있어야 된다라는 그 뜻이 포함됩니다. 이자는 써이자, 쓸이자, 무엇으로서의, 이런 뜻이 있는데 이것은 쟁기례의 왼쪽 부분은 쟁기례가 생략된 겁니다. 그리고 사람인이 있습니다. 쟁기를 사람이 밀고 간다는 거죠. 이것이 쟁기례자입니다. 제가 이 글자를 보면서 이게 쟁기 같지 않다라고 그렇게 연상이 돼요. 쟁기 같지 않은데 이것을 쟁기례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쟁기를 사람이 쓴다, 써이자, 쓸이자. 그래서 사람이 쟁기를 쓰는 것은 앞에서 끌고 쟁기가 있고 뒤에서 밀고 하는 것은 같다, 같을사. 닮다, 닮을 사자. 예나 지금이나 같다는 그런 뜻이 성립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데 아니다는 거죠. 같아 보이는데 아니다. 이게 바로 사입입니다. 우리 사회에는 사입이가 너무 많습니다. 뭔가 같아 보이는데 진짜 종교 같은데 아니라 사입이 종교라. 아니다는 겁니다. 이런 사입이들이 발을 못 붙이게 하려면 국민들이 깨쳐야 되고 국민들이 정도를 걸으면 사입이는 발을 붙일 곳이 없을 것입니다. 사입이 종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입이 정치가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할 때가 됐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감자는 달감자라고 합니다. 입에서 혀가 나왔는데 거기에서 단맛을 딱 찍어 놨다 해서 달감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자는 아가이 나무 당, 팥배 나무 당 뭐 이런데 자간 숲을 이룰 수 있는 가지가 풍성한 나무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당자는 요는 높이를 상, 요 글자를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높이를 상. 그 다음 나무 목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높게 그늘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가지가 무성한 나무다. 팥배나무 당,
아가이 나무 당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거자는 갈거자입니다. 보낸다. 그래서 이것은 흑토자가 위에 있는데 이것은 흑토자는 사람의 뜻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보낸다. 그 다음에 이자는 말이을 이자. 말이을 이자는 원래는 수염을 나타냅니다. 턱 아래 쭉 자라나 있는 길게 자라는 수염인데 이것이 계속 이어지니까 앞말과 뒤에말을 이어준다라는 뜻으로 차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말, 이을, 이. 그 다음에 익자는 더할 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더한다. 자, 이 글자를 자세히 보세요. 무엇을 더하겠습니까? 밑에 있는 것을 아시면 바로 의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뭘 더하느냐? 이것이 그릇명이다라고 합니다. 그릇명. 그릇명인데 어떤 그릇이냐? 탕을 담는 그릇입니다. 탕을 담는 그릇. 그러니까 탕을 담는 그릇을 이렇게 써놨어요. 써놓고 요 위에 있는 것이 뭐냐? 이것이 뭡니까? 요렇게도 쓰기도 합니다. 뭘 닮았습니까? 이게 바로 물수자의 아랫물 수자입니다. 물수. 또 변에 가면 다른 글자하고 합칠 때는 세 점을 찍어서 삼수변이라고 하죠. 그 다음 이것은 아랫물수라고 합니다. 아랫물수. 그 다음에 요때 요것이 돌려가지고 위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은 이렇게도 쓰고 이렇게도 씁니다. 더할 익. 그릇에다가 탕을 담는 그릇에다가 물을 더했다는 겁니다. 물을 자꾸 부었다. 그래서 이것을 돌려가지고 부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많이 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많이 쓰고 중국에서는 이렇게 많이 씁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더할 익자를 이렇게 쓰고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 근데 물수가 붓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요 세 가지입니다. 물수, 삼수변, 아랫물수. 이렇게 되면 요게 아랫물수라면 이것은 윗물수다 이렇게 이름을 붙일 수 있습니다. 윗물수. 그런데 부수는 아니지만은 물로서 물의 뜻을 가지고 사용되는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이것이 다 물의 뜻입니다. 왜 이렇게 물이 많으냐? 물의 변용이 곳곳에 그릇에 따라 곳곳에 갈 때마다 달라진다는 그런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물의 모습이 이렇게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글자 속에서 잘 찾아내야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겁니다. 한자를 예를 들어 설명한다면, 자, 더할 익자입니다. 물을 그릇에 많이 더했다. 많이 더하니까 물이 넘쳐가지고 흘러내렸어요. 이게 흘러내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넘칠일자입니다. 바닷물이 땅의 지진으로 의해서 많이 넘치는 것을 갖다가 해일이라고 이야기하죠. 바닷물이 넘쳤다. 그래서 지진해일이다. 지진이 생겨서 나타나는 해일을 지진해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럴 수 있고 붙을 속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속에 있는 이것이 바로 물이라는 뜻입니다. 물.
물수의 변형입니다. 그래서 몸에서 물이 있다. 이게 바로 오줌뇨가 되는 겁니다. 또 옛날 글자는 또 물숫자를 또 써놓아요. 이렇게 두 개 이중으로 쓰고 있습니다. 오줌뇨, 오줌뇨. 이제 이것은 빼버리고 생략하고 오줌뇨자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칠속은 짐승이나 사람의 몸에 오줌이 나오는 겁니다. 오줌이 나온다. 그럴 때 뭐가 붙어 있느냐? 이것이 나비애벌레 촉이라고 합니다. 나비애벌레가 수분을 섭취하기 위해서 붙어 있다라는 뜻이 바로 부칠속, 붙을 속의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글자를 물이 변화되는 이런 글자를 잘 아시면 한자를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된다. 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눈물 흘릴라. 눈에서 눈물이 흘러나온다는 겁니다. 눈목자는 이런데 원래는 눈목자가 이런 겁니다. 이게 눈이죠. 눈동자가 있고 눈목자가 옆으로 제대로 되어 있다가 세워졌다가 이렇게 또다시 제 모습을 찾은 겁니다. 여기에서 물이 흘러내린다. 그러니까 눈물 흘릴 나가 됩니다. 또 붙일 속작에서 이것을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뭐냐? 이거는 근원론이라고 하는데 근원론으로는 지금 현재 사용하지 않고 근원론자는 삼수변을 붙여서 물의 근원이다 해서 근원론으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언덕원이라고 지금은 하고 있어요. 언덕원. 언덕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바로 이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샘천자입니다. 샘천. 샘천, 샘이 들어있는 겁니다. 흰 물, 맑은 물이 언덕에 들어있다는 거죠. 맑은 물이 언덕에 들어있다는 것, 물이 언덕에 들어있다는 것은 그 언덕에서 수원이 있다는 그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이 글자를 잘 봐야 되는데 여기서는 물숫자가 언덕원자에 쓰이면서는 작을 소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작을 소가 물이라는 뜻을 아셔야지 한자를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자, 흐를 유자, 물이 흐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원래 글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글자 모양을 낸다고 이런 식으로 바꾸어 놨습니다. 흘러내린다. 이것도 맨 물의 뜻입니다. 물이 흘러내린다. 그래서 물은 이외에도 더 많이 한자 속에는 변형되어서 보이는데 이것을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을풀령, 읊는데 읊는다, 노래한다는 거죠. 무엇을 노래하겠습니까? 말로서 노래하겠죠. 말로서 읊는다, 노래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말로서 말을 길게 이으면 을풀령자가 되겠죠. 길게 한다. 오래도록 기린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길령자. 길령자는 물숫자입니다. 물숫자가 있고 여기에 물의 근원이 있습니다. 물의 근원에서 물이 흘러내린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진 글자가 바로 길령자다. 그래서 말로서 오래도록 기린다. 짧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기린다라는 것은 한 사람의 위협이 기린다는 것은 당대에 끝이 안 납니다. 그 위협이 크면 클수록 뒤로 갈수록 더 커지는 겁니다. 세종대왕의 위협,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위협 이런 것이 더 크게 이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입구를 쓰기도 합니다. 입구, 길령자, 길게 이어진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존이 감당하라. 존재하라는, 존재시켜라는 겁니다. 존재시켜라. 존재하도록 하라. 감당나무를 존재하도록 하라는 겁니다. 왜? 거의 이경 갈수록 보내고서도 더욱 얻는다. 그 위협을, 그 공덕을 얻게 된다. 기린다는 거죠. 이건 누구냐? 소공석이라는 분이 있어요. 요거는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을 쌍백석이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쌍백석. 사람, 큰 대자, 사람 옆에 100, 200을 쥐고 있으니까 쌍백석이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클석자의 뜻입니다. 클석. 클석자의 뜻이기 때문에 돌석변에 머리혈자를 한 것, 이것도 클석입니다. 클석자와 뜻은 같습니다. 글자는 다르나 뜻은 같다. 그래서 소공이라는 분, 소공석이라는 분이 감당나무 아래서 백성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감당나무 아래서 정사를 살폈다는 겁니다. 재판도 하고 정사를 살피기 때문에 이분이 가고 나서도 더욱 기리고 싶구나라는 그 뜻이 바로 존이 감당하라 거의 이경하리니라는 겁니다. 그럼 소공석은 어떤 사람이냐? 소공석은 문왕, 주나라 문왕, 무왕의 동생입니다. 무왕의 동생 가운데 가장 유명하신 분이 누구냐? 주공입니다. 주공의 동생이 바로 소공이라고 합니다. 소공석. 이름은 석, 소공이라고 부릅니다. 이분이 자기가 다스리는 땅에서 벗어나서 백성들을 다스릴 때 민원을 듣고 정사를 할 때는 감당나무 아래서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감당나무 아래서 한 그 정사를 그리기 위해서 존재시켜라, 보존하라는 겁니다. 보존하라. 해가 갈수록 더욱 그것을 기리고 싶구나. 이렇게도 풀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정치를 잘한다는 것은 마구 돌아다닌다고 해서 정치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다닐 때 백성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면서 돌아다니고 그리고 백성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백성들을 위해서 일을 해야만 정치를 잘하는 것이지 온통 백성들을 모아놓고 농번기에 모아놓고 일 못하게 하도록 하면서 헛소리 해대는 게 정치가 아니라는 겁니다. 현재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 멀지 않은 시기였던 겁니다. 그래서 정치란 것은 백성들을 편안하게 하면서 감당나무, 그 백성들 일부러 소집하지 않고 감당나무 아래, 그 마을 외곽에서 그 나무 아래서 정치를 해도 그 백성들이 더욱더 그분의 위협을 기리고 싶다라는 것이 뜻이 담긴 것이 바로 이 8자입니다. 존이 감당하라. 가고 나서도 더욱 기리고 싶구나. 라는 얼마나 멋진 이야기입니까? 1945년 광복 이후 많은 대통령이 계셨습니다. 정말 물러나시고 난 다음에 존이 감당하라. 당신이 대통령직을 끝을 내도 더욱 기리고 싶구나 하는 그런 대통령이 누구인지 앞으로 그런 대통령이
많이 나오기를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